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백대현 판사가 내달 16일 1심 선고를 예정하였습니다. 내달 1월 18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이라는 점에서 그 전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혹시 구속 만료 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예정하고 구속을 연장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주기현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비상계엄 재판과 형사합의 35부 백대현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 두 개의 재판입니다. 이 두 재판은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나 주기현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재판은 비상계엄 그 자체에 대한 재판이고 백대현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재판은 그와는 별개로 체포영장 집행 등에 대한 것으로 이 두 재판은 그 심리 대상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주기현 판사의 선고 이전에 백대현 판사가 선고하겠다고 하는 것에 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재판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일부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영화의 몸으로 계속 묶어둘 심산으로 일부러 선고 일자를 구속 만료가 되는 1월 18일 이전에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에 앞서 내란 특검이 일반 이적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구속 연장 신문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적을 이롭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일반 이적 혐의 자체가 코미디이고 따라서 해당 사안은 당연히 구체적인 심리도 필요 없이 사실상 각하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한편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의 경우 첫째,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공수처를 통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집행은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둘째, 비화포는 원래 기밀을 목적으로 통화 내용이 남겨지지 않도록 만들어진 특수목적 통화매체입니다. 이에 대한 삭제가 마치 증거인멸로 간주되는 것은 비아폰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망각한 과잉 해석입니다. 셋째, 신속한 실행을 요하는 비상계엄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의사종족수가 충족되었고 설령 일부 국무위원이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국무위원 부서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부 국무위원이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습니다. 넷째, 대통령의 구두 계엄 선포가 있었던 이상 사후 선포문이 작성되더라도 그 선포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형식적 문서 행위에 불과하므로 사후에 작성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섯째, 중복되는 대통령 기록물의 보관과 폐기는 대통령실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할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하였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로 남는 것이지 단순히 대통령실 내 문서 업무 자체가 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재판들을 보면 사실상 정치적 재판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가 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또 사람들이 더 쉬워진 내란이라는 도포를 벗기지 아니하고 더 쉬워진 내란이라는 도포만을 바라본 채 그 위에서만 그 안을 추정하고 간주하려고만 하는 것인지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백대현 판사의 오롯이 법과 양심에만 따른 비정치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